안녕하세요. 병의원 세금 5분 강의의 이은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의원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페이닥터분 봉지기 선생님과의 급여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병원 원장님과 페이닥터 선생님이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셨을 때 이 페이 선생님의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거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 거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페이 선생님이 나의 원장님의 그 근로 감독을 받고 있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고용 관계가 있다.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고 주 5일 이제 출근을 하시면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럼 고용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정말 프리랜서처럼 마취과 선생님이라든지 잠깐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근무를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의 직원이라, 이 병원의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이런 분들을 이제 사업소득자로 이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의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 이제 내야 될 4대 보험료를 근로자한테 다 부담시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로자인 선생님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4대 보험 정산 문제, 이게 또 시비가 붙어버리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니까 이렇게 페이 선생님을 근로소득자로 신고할지 사업소득자로 신고할지는 정말로 그 용역의 성격에 맞게 고용관계가 있다 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고, 고용관계가 없다, 그냥 와서 잠깐 봐주고 간다,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페이 선생님들 중간에 퇴사했을 때 이 세금 정산 문제가 엄청나게 골치 아픈데요. 왜 세금 정산 문제 왜 골치가 아프냐? 이게 네트제로 계약을 해서 그래요. 네트제는 이제 병원에서 근로자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 정액으로 7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소득세와 4대 보험은 그냥 원장님이 알아서 다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페이 선생님은 그냥 매월 700만 원만 받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끝인데, 그분이 이제 퇴사를 하셨어요, 중간에. 그러면 세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네트급여제를 인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한 행태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환급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했던 페이 선생님이 퇴사를 하시게 되시면 그 소득세 환급금은 원장님이 그냥 다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페이 선생님이 내 소득세 내가 중도에 퇴사해서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그걸 왜 안 돌려주느냐라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문제를 삼아버리면 원장님은 꼼짝없이 그 소득세를 모두 다 돌려줘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판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원장님한테 손해가 많이 가시는 부분이시고, 또 거꾸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1월부터 한 10월까지는 A라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던 페이 선생님이 10월부터 12월까지는 B라는 병원에서 이제 근무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최종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B라는 병원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 페이 선생님을 3개월밖에 고용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 3개월에 대한 세금만 내주면 되는데, 그 전에 A 병원에서 9개월 동안 일한 급여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B병원 원장님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A병원에서 일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용한 그 페이닥터의 세금이 막 올라가니까 그 누진세까지 원장님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 정산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네트제 세후 급여 제도를 그로스 제도, 세전 급여 제도로 현명하게 좀 이제 절차를 바꿔 나가셔야 될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나 다 네트제로 급여를 체결을 해서 우리 병원에서만 이제 그로스 제도로 소득세랑 4대 보험료는 직원이나 페이 선생님이 다 알아서 이제 본인 거도 부담을 해라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다면 우리 병원에 취직을 안 하겠죠. 근데 병원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세전 급여로 계약을 하는 걸로 맞춰 나가게 된다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테고, 어떻게 현명하게 바꾸냐?
실수령액이 변동되지 않게 세전급여를 역산해주면 돼요. 700만 원 받기로 한 사람은 여기 뒤에 보시면 700만 원 내가 이제 700만 원 받기로 한 사람은 내가 당신이랑 700만 원에 계약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886만 원의 급여를 주고 있는 거다. 사실은 700만 원을 우리가 급여 계약한 게 아니라 당신은 나한테 886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벌었으면은 자기가 내야 될 4대 보험료랑 소득세 자기가 내야죠. 왜 그걸 원장님한테 다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요?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행태가 아니고 법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시게 되시면은 급여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장님한테만 오히려 더 손해예요. 법이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 선생님이 퇴사하면서 내 급여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세 환급금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이제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원장님은 꼼짝없이 돌려줄 수밖에 없고 누진세로 인한 또 소득세 부담액을 또 같이 또 부담을 이미 퇴사한 사람의 그 세금에 대해서 또 누진세 부분만큼 또 부담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세전급여로 역산을 해서 당신한테 내가 주는 급여는 7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 넘는 급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매월 급여 명세서를 교부를 하셔서 당신 월급에서 4대 보험료가 얼마가 떼졌고 소득세가 얼마가 떼져서 세금 700만 실수령의 급여 700만 원이 나왔는지 매월 명확하게 이렇게 제도를 좀 정착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